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명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지만 거울을 보는 일은 이미 포기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다. 분식집까지의 10분 거리가 요즘엔 마라톤 코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 가게가 무너지면 민호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고 낡은 형광등을 켠다. 오늘도 버텨보자. 혼잣말이 작은 가게 안에 울린다. 떡볶이 떡을 불리고 어묵을 썰고 김밥용 재료를 준비한다. 이 모든 일상이 그녀에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출근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명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는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지만 이 일에만 집중할 때는 다른 걱정들이 잠시 사라진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면 명희는 자연스럽게 집을 생각한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한 뒤로 그 방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처음엔 취업 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아들의 목소리는 방 안에 갇힌 채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 문을 닫을 때까지 명희는 계속 아들을 생각한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자신의 병 때문일까?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명희의 발걸음은 무겁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가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은 언제나 조용하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같다. 명희는 복도 끝에 있는 민호의 방을 바라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준다. 민호야. 작게 부르지만 대답은 없다. 명희는 방문 앞까지 가다가 멈춘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린다. 혹시 그마저도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다. 명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는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킨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두 사람의 외로움이 각자의 방에서 깊어져 간다. 내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명희는 이제 2개의 싸움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몸속의 병과 싸우는 것,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 민호의 방은 시간이 멈춘 공간 같다. 커튼이 단단히 쳐진 창문 너머로는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다. 오후 2시 30분. 세상이 움직이는 시간에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벽 한편에는 컴퓨터공학 관련 서적들이 먼지를 쓰고 쌓여 있다. 한때는 그의 꿈을 키워준 책들이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는 이 책들을 밤새 읽으며 작은 게임을 만들곤 했다. 친구들이 와, 이거 너가 만든 거야? 라며 신기해할 때의 그 짜릿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언젠가는 정말 멋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때의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고 코드 한 줄 한 줄이 쌓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과정이 마법 같았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첫 번째 이력서를 쓸 때부터 막혔다. 경력란은 텅 비어 있었고 자격증도 변변한 게 없었다. 다른 동기들은 인턴십 경험이나 공모전 수상 경력으로 이력서를 채웠지만 민호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첫 번째 서류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민호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3번째, 4번째, 10번째 탈락 통보를 받을 때쯤 그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다. 면접까지 갔던 회사가 몇 군데 있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본인의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셨나요?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가 혼자서 만든 작은 프로그램들은 면접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접에서 돌아온 길에 민호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정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코딩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에 뜨는 빈 화면과 깜빡이는 커서가 그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결국 민호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그 상태로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밥을 먹으라고 해도 민호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만 대답했다. 가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런 어머니가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엄마가 아픈데 난 왜 이렇게 무력하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민호를 더욱 방 안으로 숨게 만들 뿐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USB 하나가 들어있다. 대학교 때 만든 작은 게임들이 저장된 USB다. 가끔 그걸 꺼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 그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오전 11시, 분식집의 단골, 김 사장님이 들어왔다. 거의 매일 떡볶이 한 그릇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중년 남성이다. 사장님,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명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눈에는 그녀의 변화가 보였다. 몇 달 전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머리에 쓴 모자 아래로 드러나는 이마가 예전보다 넓어 보였다.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취업 준비 잘하고 있나요? 김 사장님의 무심한 질문에 명희의 손이 잠깐 멈췄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거짓말이었다. 민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희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매일 닫힌 방문만 바라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명희는 숨가쁘게 움직이며 모든 주문을 소화했다. 바쁠 때는 다행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다시 무거운 생각들이 밀려왔다. 명희는 설거지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를 키우면서 어디서 실수했을까? 너무 자유롭게 놔뒀던 걸까? 아니면 너무 간섭했던 걸까? 민호의 아버지는 그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명희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바빴고 때로는 아이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때 더 대화를 했어야 했나? 명희는 접시를 닦으며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민호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렴. 이라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분식집 일로 바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내가 건강했다면 아이를 더 도와줄 수 있었을까? 명희는 가슴 안쪽이 뻐근한 통증을 느끼며 손을 올렸다. 항암 치료를 받은 지 벌써 6달째였다. 몸은 날마다 무거워졌다.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민호가 취업 준비할 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컴퓨터공학이라는 분야도 잘 모르겠고, 요즘 취업 시장이 어떤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배달 주문 전화가 걸려왔다. 김밥 3줄이랑 떡볶이 2인분 배달 부탁드려요. 명희는 주문을 받으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평소보다 느렸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목이 자주 아팠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명희는 또다시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약해 보였던 걸까? 아들 앞에서 아픈 티를 많이 냈던 걸까? 집에 들어가기 전 명희는 잠깐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다. 또다시 그라틴 방문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집과 아들이 전부였다. 민호의 방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서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했다. 침대 시트는 언제 갈았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구겨져 있었다. 민호는 그 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때로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때로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벽을 바라보기도 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한때는 그의 가장 소중한 도구였던 것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전원을 켜면 바탕화면에 있는 개발 툴들이 그를 반길 텐데 그 아이콘들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때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민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생각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해냈던 그날을 기억한다. 교수님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풀었네. 라고 칭찬해줬을 때의 그 뿌듯함.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무는 완전히 달랐다. 면접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모든 자신감을 산산조각냈다. 벽 한쪽에는 컴퓨터공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한때는 밤새워 읽던 책들이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3학년 때 정리한 필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걸 알아서 뭐해? 민호는 책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이런 이론적 지식이 아니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봤는지, 팀워크는 어떻게 했는지였다. 혼자서 공부한 지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기 싫었다. 어머니와 마주칠까봐 무서웠다. 엄마는 분명 실망했을 거야. 졸업식 날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한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네.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졸업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민호는 여전히 무직이었다. 어머니가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아들인 자신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가끔 벽 너머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인 걸 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분식집에 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도 들린다. 내가 취업만 했어도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만약 자신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갔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거울을 보는 것도 이제는 두려웠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었는지도 가물가물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깊숙한 곳에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대학교 때 만든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 USB였다.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자신의 과거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다시 코드를 짜고 싶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런 소망이 들렸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불씨를 꺼낼
자신감이 없을 뿐이었다. 저녁 8시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이다. 민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숨을 죽였다. 실제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가 방문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 순간 민호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놓인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엄마가 아픈데 난 왜 이렇게 무력하지? 민호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작게 흐느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다.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의 침묵이 더욱 깊어져 갔다. 명희는 분식집 카운터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에 숫자를 적어 넣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명희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그 닫힌 방문과 마주하는 것. 그 사이에 아들과 나눈 말이라고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네, 알겠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지 벌써 6달이 넘었다. 다행히 의사는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몰라보게 야위어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들과 이렇게 멀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민호야, 명희는 작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빈 가게 안에서 그 이름이 작게 울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을까?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뒤 엄마가 일하는 분식집에서 숙제를 하던 어린 아들. 가끔 손님이 없을 때면 엄마, 나도 떡볶이 만들어 볼래? 라며 작은 손으로 국자를 들고 싶어 하던 아이. 그때는 뭐든지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명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든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다.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명희는 갑자기 펜을 들어 작은 종이를 찢었다. 뭔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다. 밥 먹어라. 괜찮니? 이미 수없이 해본 말들이었다. 아들은 그때마다 네,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명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떨려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방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어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글을 다 쓰고 나서 명희는 그 작은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런 말로 충분할까? 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그 쪽지를 꼭 쥐고 있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급했는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집이었다. 복도를 따라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명희는 방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작은 쪽지를 방문 밑틈으로 밀어 넣었다. 종이가 방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민호야, 엄마가 뭔가 놔뒀다. 작은 목소리로 말한 뒤 명희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방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명희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혹시 아들이 문을 여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명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하기 시작했다.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아들이 그 쪽지를 보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읽지도 않고 버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명희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잠시 후 민호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를 집어드는 소리 같았다. 쪽지를 봤구나. 명희는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니 민호의 방 아래쪽이 보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순간 명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방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았다.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마치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고민하고 있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다. 명희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호의 방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건네준 쪽지를 손에 들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글씨체가 평소보다 떨려 보였고 종이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내가 방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어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을 읽으며 민호는 오래 눌러왔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라는 게 이렇게 소박한 것이었다니. 취업도 성공도 출세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민호는 쪽지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온기 같은 것이 있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미약한 균열이 생겼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 틈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민호는 방 안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두꺼운 커튼을 살짝 젖히자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을 받으며 민호는 생각했다. 내일은, 아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방을 나가야겠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다. 작은 희망의 조각이 긴 침묵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든 밤이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